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참에 좀 약간 독립을 완전히 좀 하고 싶다. 독립해야지. 신혼집부터 이제 구할 때 엄마가 부동산 가가지고 갑자기 집을 알아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걸로 하자. 이번에 인테리어 뭐 결정할 때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해서 엄마가? 돈 있잖아요. 니네가 약간 못할 것 같으니까 니네 둘이 돈 합쳐가지고 얼마인지 엄마한테 알려주라. 제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그냥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냥 제가 애기 같은가 봐요. 에? 야, 어머님이. 결혼을 이제 앞두고 내가 이게 약간 가인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벗어나야겠다 이 생각도 약간 들긴 했었어요. 아하. 저는 너무 아기로 보는 엄마 김애연입니다. 네. 저는 애기 취급당하는 37살 송민아라고 합니다. 아유, 네. 근데 보통 이 순간에는 부부, 곧 예비 커플끼리 싸웠다고 주로 오지. 엄마랑, 친정엄마랑 같이 오는 게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다음에 뭐 신혼집 구할 때도 저희가 먼저 뭐 엄마 여기 여기 살고 싶어 이러면 니네 대출이 얼마인지 아냐. 여기를 니네가 굳이 멀리 떨어져 살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엄마가 신혼집도 갑자기 상의 없이 가가지고 구해 오셨더라고요. 진짜? 진짜로. 엄마가 계약을 그냥 가서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계약은 이제 같이 가서 했는데 네네. 그냥 집을 아예 그냥 엄마가 위치를 다 정해놓고 여기로 살아라 해가지고 그냥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예비 신랑한테도 안 물어보고? 예. 우와, 아니 근데 와, 진짜. 진짜. 그런데 그 집이 어느 위치냐가 중요하죠. 그죠? 저희가 10층이고 얘네 5층. 아. 야, 뭔가 이렇게 같이, 통제를 많이 받긴 하다. 좀 늦게 들어오면 예비사 전화해가지고 언제 들어오냐고. 예, 빨리 들여보내라고. 그리고 전화가 만약에 연락 안 되면 30통이 와 있어요. 아빠, 엄마, 언니. 에? 아니, 언니는 또 왜 그래? 언니까지. 왜? 언니까지. 아니요, 이게 그 3명에서 저를 가인고해요. 어머. 저희 언니는 제가 전화 한 번 안 받은 적 있는데 운 적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전화 안 된다고. 아, 그리고 엄마가 이제 저희가 둘이 월급이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일단 나한테 어느 정도 얘기해줘라. 니는 약간 돈 관리 못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게 돈 많이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아. 경제권까지 통제를 하시는구나. 아니, 네. 그 혹시 사회생활을 이제 하실 때 네네.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사회생활을? 사회 초년생 때는 좀 약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투정 부리면 다 해주니까 투정 부리면 괜찮겠지 하고 투정 부렸다고 상사분이 여기는 사회다. 야. 여기는 사회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와. 그리고 30대 초반에 회사에서 좀 직원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 전화했죠. 엄마 회사에 좀 와. 그래가지고 엄마가 회사에 왔어요. 엄마가 회사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왜 그러냐, 우리 딸한테 왜 그러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딸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엄마를 왜 부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의지하면서 자라가지고 이런 큰일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게 엄마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엄마한테 전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됐어요? 해결되고 엄마 한 2번은 왔어요. 제가 두 번째 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럼 회사 사람들은 뭐라고? 사장님이 엄마 그만 부르라고. 엄마가 이렇게 간섭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의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직장 동료들과 부침이 있었을 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컴온.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이거는 누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지 알 수 없는 정도예요. 굉장히 이 밀착의 정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딸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비 신랑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 표정을 계속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너무 즐거우세요. 지금. 우리 어머니하고도 밀착 상담 들어갈 텐데 첫째, 이 주제는 웃을 주제가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웃음기가 사라질 겁니다. 어머니 밀착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큰 걱정은 뭐였을까요?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얘를 너무 애기 취급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도 경제적인 거를 얘네들이 잘 꾸려 나갈 수 있나 그게 약간 좀 걱정은 되긴 해요. 근데 보세요. 신혼집을 해줬어요. 근데 굳이 아파트를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이렇게 가진 것 없이 생활을 이제 둘이서 이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같이 남편하고 저하고 일을 하면서 공장 한쪽에다가 저 박스를 이렇게 놓고서 거기다 아기를 놓고서 저희가 길렀거든요, 얘를. 어머나. 막내를. 네. 그랬기 때문에 얘가 항상 우리가 얘한테 미안한 감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도 더 얘를 가임보호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눈물이. 아유, 얼마나 힘드셨으면. 우리가 겪었던 그 가난을 너는 겪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가장 그래도 안전하게 그 자리, 박스가 아니라 집에 살게끔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네요. 예. 제가 문장 완성 검사를 했는데 저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봤어요. 뭘까? 어떤 이야기를 봤냐면 따님이 본인의 성장에 대해서 구두 공장에서 부모님이 일하셨을 때 박스에서 잔 거. 기억하셔? 기억해? 완전 애기는 아니고 유치원 때 이제 부모님이 일하면 이제 엄마 나 졸려 이러면 그럼 박스 위에서 자 이래가지고 그때 한 그 박스에서 잘 때 서럽고 고통스러우셨어요? 아니 그냥 부모님 옆에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예. 그쵸. 그냥 오히려 그 약간 좁은 박스에 자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예, 재밌었어요. 그쵸. 네. 그런데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건 본인이 기억한 게 아닐 겁니다. 엄마가 알려준 기억이죠. 사실이긴 하나 그 장면이 어떤 것이고 그 상황이 무엇이었고 이 자세한 건 어머니가 이 아픈 가슴에 남아있는 사진 같은 그 안타까운 기억을 딸에게 남겨준 걸 겁니다. 근데 실제 이 딸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없고 오히려 엄마 아빠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박스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딸이 그 박스 속에 큰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몸을 구부린 상태로. 그러니까 가다드시는 것 같아. 이 집은 조만간 찢어져야 돼요. 문제는 딸의 분리가 더 어려울 겁니다. 엄마, 아버지, 언니 다 없으면 어떡하죠?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답이 나오죠? 다 살아요. 인간은 다 살아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건 엄마, 아빠, 언니가 아니에요. 본인이지. 지금 우리 따님의 이 문장 완성 검사는 말입니다. 엄마 가족, 엄마 가족, 엄마 가족, 엄마 가족으로 빼곡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죽는 것, 가족이 죽는 것. 남편은 어디 있어요? 남편 어디 있어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본인은 어디 있어요?
37살 먹은 본인은 어디 있어요? 이 가족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얘기가 그렇게 툭 튀어나와요. 이제는 이 엄마의 딸로 살면 안 돼요. 그 아버지의 딸이 아니고요. 그 언니의 동생이 아니고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자국 추구가 95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안은 100점입니다. 불안이 진짜?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이 성인이 불안이 100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너무나 중요한 내 인생의 파트너를 만난 바로 이 지점에 이때야말로 불안이 낮아져야 될 때죠. 근데 이 부부는 둘 간의 문제 때문에 불안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제 엄마로부터의 분리가 걱정인 거예요. 자율성 0점이에요. 어우. 엄청 의지하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딸은 아프다고. 연대감 1점이에요. 뭐지? 딸은 그냥 보호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돌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율성하고 연대감 합친 걸 우리 이거 성숙도로 보는데 딸의 성숙도 0점입니다. 아직도 애기다. 지금부터 이 집은 굉장히 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결정은 어떤 거냐? 어머니, 따님 이사 가야 되겠는데요. 이사 안 간다는데요. 누가요? 얘네들이 제가 원래 그 집을 사주면서 이게 헌집이니까 니네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새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간대. 왜 안 가요? 일단 지금 돈도 없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사 안 갈 거예요? 앞으로는 가야. 가야 되죠? 예. 누구랑 먼저 나눴어요? 엄마하고 먼저 얘기 나누긴 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첫째, 본인 성인이에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던 6살짜리는 없어요. 그리고 본인 배우자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비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알고 계셔야 돼요. 똑똑하게 키운 딸이에요. 훌륭한 사위입니다. 그러면 믿고 가셔야 돼요. 왜 얘네를 못 믿어요?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 손 떼세요. 이들의 청춘, 이 두 청춘에게 손을 떼시라고요. 어머니가 떼지 않으면 아버지가 들어갈 겁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언니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어머니가 막아주셔야 돼요. 이건 어머니가 막아주셔야 돼요. 근데 어머니 얘기하셨죠. 아유, 그게 아니라 얘네가 안 떠난대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떠날 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겠어요. 이 표정에서, 그리고 이 가족에 대한 이 아낌없이 주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앞에서도 그냥 막 전달이 돼요. 근데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의 자율성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이 딸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따뜻하게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차갑게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왜냐? 딸이 너무 들러붙어가지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금을 쫙 그어야 돼. 따뜻하게. 그런데 제가 계속 우리 예비사위에게 질문을 드렸죠. 이럴 수 있을까요? 저럴 수 있을까요? 사위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고개를 끄덕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위가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사위 잘 얻으셨어요. 너무나 사위 잘 얻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안심하세요. 네. 신경 끊을게요. 그래서 엄마 역할은 딱 하나예요. 남편 막아요. 큰딸 막아요. 이제 방패가 되겠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